프리컴포징, 네스팅, 그리고 프리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용어의 뜻, 용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프리컴포징, 프리컴포지션, 네스팅, 네스티드, 컨테이닝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중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죠. 컴포지션은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레이어 중에 하나를 또는 몇 개를 별도의 컴포지션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프리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프리컴포지션을 만드는 작업을 프리컴포징이라고 하고요. 프리컴포징을 하면 원래의 컴포지션 안에 있던 레이어들, 선택한 레이어들이 새로운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져요. 말하자면 분가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프리컴포지션이 원래 컴포지션 안에 있던 레이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네스티드 컴포지션은 원래 컴포지션의 레이어가 되고요. 새로 만들어진 프리컴포지션은 프로젝트 파넬에도 등장하게 되고 렌더링이나 프리뷰 같은 독립적인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컴포징 하는 거 말고 아예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든 후에 그것을 다른 컴포지션 안으로 옮겨서 네스팅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푸티지나 레이어를 컴포지션 안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레이어에 대한 설명에서 잠깐 나왔죠. 레이어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텍스트도 있고 쉐이프도 있고 푸티지를 불러온 것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한데 또 하나 컴포지션도 레이어가 될 수 있다. 컴포지션이 레이어가 돼서 더 큰 다른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면 그 구조를 네스팅 되었다 합니다. 네스팅이란 건 하나의 컴포지션이 다른 컴포지션 안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포함된 컴포지션은 포함한 컴포지션의 레이어가 된다. 네스티드 컴포지션, 즉 포함된 컴포지션은 우리는 그것을 프리컴포지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의 용어에서는 프리컴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뜻 그대로 하면 이전에 만들어진 컴포지션이란 뜻이죠. 이전에 만들어진 컴포지션을 레이어로 불러다 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우 개념이 나오는데요. 플로우라는 건 작업의 흐름을 말하는 건데 순서의 개념이에요. 순서의 개념. 플로우가 A에서 B로 간다고 하면 A 작업을 먼저 하고 B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또 스트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업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이 있어요. 스트림의 개념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업스트림은 상류, 다운스트림은 하류. 물이 어디를 먼저 지나오죠? 상류를 지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류를 가죠.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업스트림이 먼저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난 후에 하류로 흘러가서 하류에서 다시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혼동을 주긴 하는데, 그러면 업스트림은 뭡니까? 네스티드 컴포지션이 업스트림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을 먼저 작업한다. 다운스트림은 뭐냐? 컨테이닝 컴포지션입니다. 포함하고 있는 것, 그건 나중에 작업된다. 이렇게 포함하고 포함되고 네스티드 되고 컨테이닝하고 하는 이런 컴포지션의 구조를 우리는 컴포지션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컴포지션 네트워크는 컴포지션 내비게이터 또는 미니 플로우 차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프리컴포징과 네스팅의 사용 설명을 해보죠. 도대체 이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는 프리컴포징과 네스팅이라는 걸 왜 사용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사용을 할 텐데, 다음에 설명할 이유는 기술적인 이유겠죠. 필요하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애프터 이펙트를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설명인데 프리컴포징과 네스팅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 이건 굉장한 레벨이 결정되겠죠. 이제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복잡한 컴포지션이라는 건 컴포지션의 개수가 수십 개가 되고, 그리고 그 컴포지션 안에 다른 컴포지션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중첩되는 컴포지션 구조, 컴포지션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프로젝트를 상업 스튜디오에서는 많이 만듭니다. 따라서 프리컴포지션, 네스팅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컴포지션, 프리컴포지션, 네스팅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보죠. 복잡한 변화를 전체 컴포지션에 적용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죠. 회사나 제품을 소개하는 로고를
레이어를 컴포지션으로 만들었어요. 로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로고 애니메이션은 다른 여러 가지의 컴포지션에 들어가겠죠. 물론 파이널 렌더링으로 해서 로고 애니메이션을 파이널 렌더링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불러다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죠. 특히 광고 마케팅계에서는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로고 애니메이션을 좀 이렇게 바꿔보자, 아니면 로고 애니메이션에 뭐 이런 텍스트를 추가해보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영상으로만 결과물을 갖고 있다면 매번 그걸 고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렌더링해서 불러오고, 이건 상당히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로고 애니메이션의 예처럼 컴포지션 안에 변화를 주고 그것을 조정하면 그 로고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모든 컴포지션에는 동일한 변화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설명이 있지만 뭐 복잡한 변화를 전체 컴포지션에 적용한다. Reuse anything you build. 네가 만든 것을 다시 사용한다. Update in one step. 한 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 위에 세 가지 이거 같은 얘기예요. 결국 하나만 바꾸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다 한 번에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Alter the default rendering overlayer. 레이어를 렌더링하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마스크의 적용 순서 또는 이펙트의 적용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네스팅이나 컴포지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transform properties to a layer. 각각의 레이어는 속성, 프로퍼티들을 갖고 있죠. 컴포지션을 불러와서 레이어로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완성되어 있는 컴포지션의 전체에 대해서 또 속성의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쉽게 말해서 로테이션을 주고 싶을 때, 레이어 자체를 돌리는 것, 컴포지션 자체 전체를 돌리는 것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프리컴포지션 또는 네스팅이 유용하다, 그런 의미죠. Preference and composition settings that affect nested composition. 포함된 컴포지션, 네스티드를 저는 계속 포함된 컴포지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함된 컴포지션에 영향을 주는 컴포지션 세팅의 변화. 프리컴포지션이라는 건 이제 레이어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레이어의 속성을 우리가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는 레이어 스위치들을 조정해서, 또는 컴포지션 패널 창에서 보는 컴포지션 스위치들을 조정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이어의 스위치를 이용한 변화가 일반적으로는 그 레이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레이어가 컴포지션일 경우에는 그 레이어 스위치의 변화를 적용하지 않게 세팅을 바꿀 수 있습니다. To prevent layer switches from affecting nested composition. 포함된 컴포지션에 레이어 스위치의 작동이 영향을 안 미치게 하려면 Edit Preference General 패널에 가서 Switches affect nested comp, 포함된 컴포지션에 영향을 주는다 라는 단추를 꺼버려라, Deselect, 선택을 해제하라, 이렇게 나오죠.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레이어 스위치에 어떤 작동을 시키면 그 레이어에 영향을 주는데, 그 레이어가 컴포지션을 불러온 레이어라면 레이어 스위치가 그 컴포지션에 영향을 안 미치게 할 수 있다. 한번 열어보죠. Edit, Preference, General, Switches Affected Nested Comp라는 메뉴가 있네요. 이것을 꺼라, 디셀렉트 하라, 선택을 해제하면 내가 스위치 조정한 것, 레이어의 스위치를 조정한 것이 네스티드 된, 포함된 컴포지션에는 영향을 안 준다. 내가 한 것을 영향을 주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또는 작업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컴포지션 세팅에 있는 어드밴스드 탭에 보면 Preserve Resolution when nested or Preserved Frame Rate when nested or in render queue for composition to retain its own resolution or frame rate and not inherit those settings for the containing composition. Preserve Resolution when nested. 포함됐을 때 해상도를 유지하라. Preserve Frame Rate when nested. 포함됐을 때 프레임 레이트를 유지하라. 또는 렌더 큐에 렌더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도 해상도나 프레임 레이트를 유지하라. 그리고 not inherit those settings from the containing composition. 포함하고 있는 컴포지션, 큰 컴포지션의 세팅들이 포함된 nested 컴포지션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라. 역시 같은 얘기죠. 원래의 것을 유지하라 라는 거죠. 그런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컴포지션 세팅에서, 컨트롤 K에서. 컴포지션 세팅에 어드밴스드 탭을 가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preserve frame rate when nested or in render queue. 렌더 큐에 있을 경우나 포함됐을 경우에 프레임 레이트 그냥 유지해라. 즉 포함된 컴포지션과 포함한 컴포지션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를 경우에 포함하고 있는 더 큰 그릇 또는 더 하류에 있는 다운스트림 컴포지션의 세팅을 적용하지 말고 원래 네스티드 컴포지션의 세팅을 유지하라 라는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when nested 포함됐을 때 원래의 해상도를 유지하라. 이거 간단한 예로 설명을 해볼게요. containing composition 포함하고 있는 컴포지션이 안경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nested composition 포함되는 컴포지션이 그 안경 안에 비친 외부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안경 containing composition 안경 장면은 옛날 회상 장면이라서 프레임 레이트가 낮고 해상도도 낮게 됐어요. 옛날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옛날 건데 너무 선명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nested composition 포함된 컴포지션, 즉 그 안경 안에 보이는 장면은 풀 프레임으로 아주 깨끗하게 작업을 해놨다 이거죠. 그러면 그대로 렌더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렌더링하면 이상하게 보이겠죠. 안경은 옛날식으로 흐릿하게 프레임 레이트도 낮게 나오는데 그 안에 비치는 모습은 너무 깨끗한 거야. 어색하게 되죠. 어색하게. 그럴 때 작자의 의도가 아니야. 내 원래 의도는 안경도 흐릿하니까 안에 있는 것도 흐릿하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프리저브 유지하라는 걸 꺼야죠. 끄면 안경 프레임의 컴포지션 해상도나 프레임 레이트가 적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작자의 의도가 아니야. 안경은 옛날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는 건 또렷하게 보이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줌인해서 또 확장하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프리저브 해야죠. 해상도를 선명하게 유지하라.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입니다. 여기 얘가 나와 있네요. For example 여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 저키하고 그러니까 거칠고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 같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프레임 레이트를 낮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거칠게 작업한 컴포지션이 포함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원래의 세팅을 유지해야만 본인이 만든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포함된 컴포지션의 시간의 움직임은 포함한 컴포지션의 시간의 움직임과 같게 작동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같은 예로 안경 안에 어떤 걸 포함시켜 놨는데 안에 있는 것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렇게 작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팅에서 Synchronize Time of All Related Items Preference 관련된 모든 요소들의 시간을 Synchronize 동기화하라. 이걸 꺼야죠. 다른 프레임 레이트를 적용하고 싶다면 하나는 슬로우로 보내고 하나는 패스트로 돌려보고 싶다면 동기를 해제해야 된다. Edit, Preference, General 탭에 Synchronize 얘기가 어디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Synchronize Time of All Related Items 관련된 모든 것들, 아이템들의 시간을 동기화하라. 여기서 관련된 거라는 건 뭐예요? 한 컴포지션 안에 레이어로 들어온 것들, 그것들은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 동기화를 하느냐 마느냐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프리컴포즈 레이어스 레이어들을 선택해서 프리컴포징 하면 새로운 컴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만들어진 컴포지션을 프리컴포지션이라고 부르죠. 프리컴포지션이 만들어지면 원래의 레이어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레이어를 프리컴포징 하는 이유가 뭘까요? 프리컴포징을 한 후에 그 레이어에다가 속성을 변경하면 그 속성 변경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레이어 프리컴포즈 메뉴를 통해서 프리컴포즈 합니다. 프리컴포즈를 한번 해볼까요? 9개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걸 레이어에서 프리컴포즈로 선택합니다. 프리컴포즈 이름을 9 컬러 밴드 속성을 새로운 컴포지션을 옮기느냐 아니면 남겨두느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속성과 키프레임 적용했던 것들을 원래의 컴포지션에 남겨둔다. 그리고 그 레이어들이 프리컴포지션을 만들어지면 남겨두었던 속성과 키프레임이 프리컴포지션에 적용되게 한다. 이런 선택이고요.
move all attributes into new composition이라는 건 다 옮겨서 새로 만들어진 컴포지션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남겨놓을까요? 여기서는 선택이 안 되고 있죠. 선택이 안 된다는 것은 속성이 없는 거죠. 속성 적용된 게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픈 뉴 컴포지션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레이어 메뉴에서 프리 컴포지션을 선택해서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이 컴포지션 안에 9개의 밴드가 있었는데 그걸 선택해서 프리 컴포지션을 하니까 그 이름으로 새로운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 그 컴포지션은 원래의 컴포지션 안에 네스티드 됐죠.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가 된 거죠. 프리 컴포지션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애니메이션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프리 컴포지션 중에 우리가 변동을 하나 해보죠. 세 개를 안 보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세 개를 안 보이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컴포지션을 포함한 원래의 컴포지션 없어진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죠.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프리 컴포지션을 사용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프리 컴포지션을 만들고 나서 지금은 이 컴포지션 안에 9컬러 밴즈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모든 컴포지션 안에 그걸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넣고 맨 위로 옮겨볼까요? 맨 위로 옮기고 오퍼시티를 55 정도, 한 50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50 정도로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 한번 있어봐. 가운데가 다 비어있네. 이걸 전부 다 채워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이걸 다시 이렇게 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함한 컴포지션으로 가보면 다시 꽉 찼네요. 다시 꽉 찼고요. 이거는 지금 9컬러 밴즈 컴포지션과 지금 요 컨테이닝 포함하고 있는 컴포지션의 크기가 달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그러면은 스케일을 한번 조정해 보죠. 스케일을 조정해 보면 스케일에서 이거를 75 정도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네스팅의 모습이기도 해요.